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들어서 주말이 되어도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서 영상 녹화하고 영화 보면서 소맥 한 잔 먹으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평일간 받았던 스트레스 푸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소폭 조정을 보였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지난 저녁부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면은 시장의 중단기적인 전망에 관한 내용들도 빠질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컨테의 CEO 주기영 대표인데요. 오늘은 최근 한 시그널을 보며 장기 강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테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유입은 장기 강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컨테의 CEO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에 대해서 법정화폐가 암호화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강세를 의미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최근 17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었다. 이론적으로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용자 수요에 의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하락전 이용자 인출에 대비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장기적인 강세를 의미한다. 법정화폐가 암호화폐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화폐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사는 것이 더욱 쉽다라는 견해를 내비추었습니다. 주기영 대표의 코멘트와 더불어서 장기 강세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10만 달러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도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에 같은 결의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6개월 내로 10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6개월 내로 10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덤핑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마이다스 컨설팅의 소속 애널리스트인 플로리안 그럼즈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6개월 내로 10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으나 또 단기간에 되돌림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은 최근 며칠간의 반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비트코인은 향후 몇 개월간의 조정을 겪고 나서야 신고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10만 달러는 업계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의 역사적인 기록 달성에 이어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급등할 수 있으나 이어서 최대 70%까지 덤핑할 수 있다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은 상당히 들쑥날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이죠. 현재 시장의 내재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자산이든 살 때는, 매수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 미래 가치, 즉 성장 잠재력을 보고 매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자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단기간의 성장세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언제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며, 이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트를 분석하게 되며 이는 많은 투자가들이 말하는 투자라는 개념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자산군이라는 점에서 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길게도 아닌 3년 뒤에, 조금 더 길게 보면 10년 뒤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산에 일할 시간을 주시고 짧은 시간이 아닌 항상 길게 보며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 전 과거부터 워낙 많은 기관들로부터 저평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바로 이더리움인데요. 얼마 전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에 관한 여론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죠. 이 런던 하드포크의 이제 핵심 골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이더리움의 소각과 이제 무제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했던 이더리움을 현재 비트코인처럼 이제
발행량 제한을 두고 희소성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 얼마 전 이제 또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전망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 그대로 이더리움의 가치를 더욱 지킬 수 있으며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것인데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비트코인을 밑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밑돌았다 이렇게 들어있니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인투더블록의 리서치 총괄인 루카스 아우투무로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하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일일 발행량이 3,574 이더리움과 900BTC로 나타났으며 환산 후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각각 1.11%와 1.75%라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에 순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제 머지않은 기간 안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연도 이더리움의 성장률 또한 비트코인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진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 기관 투자자들의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윈도우를 쓰신 분들이라면 이 기업을 모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보다 이제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을 사지 마라라고 경고할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이 시장과 관련된 행보들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누구나 손쉽게 블록체인 토큰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에저 블록체인 토큰을 공개하였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5월에 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10일부로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블록체인 관련 토큰 발행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던 것일까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토큰 발행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분산형 대장 기술의 토큰에 관한 서비스로 미국 특허 상표청으로부터 기술의 토큰에 관한 서비스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특허 대상은 레저 인디펜던트 토큰 서비스라고 명칭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대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토큰을 발행하며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토큰을 포함한 앱과 서비스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내용만 보았을 때 본인들이 시행해 오던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 시장으로의 진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억만장자들의 투자 소식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억만장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빌 밀러입니다. 이 빌 밀러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세상을 바꾼 기술들과 같은 행보를 보일 만큼 금융시장에 있어 혁신이라 이야기를 한 인물이죠. 이러한 인물에게서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에 대하여 대규모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빌 밀러의 가치 펀드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4,470만 달러를 매입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4,470만 달러를 현재 환율로 바꾸면 약 52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억만장자 빌 밀러가 이끄는 밀러 오퍼튜니티 트러스트의 경우는 미 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150만 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GBTC 주식에 배분할 수 있는 펀드 자산의 최대 비율은 15%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밀러는 비트코인을 최초로 승인한 월가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2014년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200달러였다고 하는데 금융매체에서 비교적 다루지 않았던 시점에 비트코인을 처음 구입했다고 하네요. 1비트코인당 이제 200달러라 이제 2014년에 비트코인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이제 다들 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4년에서 지금 2021년이면
되면은 한 7년이죠. 지금부터 7년 뒤에 과연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분들과 이 시점에 투자한 분들, 여러분들을 보고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에 따라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을 뜨거운 감자 아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군 뜨거운 감자 소식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교량 등 이제 미국의 전역에 있는 인프라를 새로 보수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인프라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섹터에서 가져와 실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이번 연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겠냐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기점에 다다른 점을 볼 때 세금을 내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세금을 내는 범위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범위를 수정하며 미 재무장관 또한 이를 지지했었기에 그 수정안이 이제 문안이 통과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한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의 리차드 쉘비라는 상원 의원이 제기한 군비 관련 개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의 통과가 사실상 무산이 되었죠. 이에 이제 개정안에 동참했던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었는데 3일 전이죠. 8월 25일에는 미 인프라법에 3조 5천억 원 달러의 규모 예산안 결의가 표결이 되며 상원 의원에서 지난달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을 9월 27일까지 표결을 합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암호화폐를 죽이지 말라며 광고판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인프라 법안 표결의 전초전 엘라베마주 광고판에서 암호화폐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섹터에 대한 280억 달러 하나 약 33조 원 규모의 과세 강화를 포함한 인프라 관련 법안이 수정안을 검토하지 않고 포결로 넘어가게 지금 되었죠.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 인프라법 예산안이 가결되어서 9월 27일 이 법안을 표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조항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광범위한 브로커 범위에 있어서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던 상태이죠. 이에 수정안이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공화당의 리차드 쉘비 의원의 반대로 수정안이 추가되지 않았었는데 다음 달 하순으로 다가온 하원의 채택을 앞두고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밑에 거대한 광고 간판 설치라는 한번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엘라베마주 버밍엄에 출연한 큰 간판 광고라고 하는데요. 상원에서 수정안 추가를 저지한 리차드 쉘비 의원이 엘리베마주 선출 의원 중 또 한 명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 써 있는 문구의 경우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리차드 쉘비는 우리의 기본적 자유 보호에 반대를 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 광고 문구는 이제 Fight for the Future라는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가 설치를 한 것으로 돈킬 크립토 즉 암호화폐를 죽이지 마라라는 해시태그까지 첨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Fight for the Future의 한 인원의 경우는 이 광고는 선출된 의원들에게 의원으로서 분산형 기술이나 암호화폐의 문제에 무지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SNS로 시작이 된 이 운동은 트렌드가 되어서 대형 미디어 또한 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등 이 운동이 의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인프라 법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거부된 수정안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만한 내용이라 말하며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이에 관해서는 다행히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뭐 수정안이든 뭐든 일단 법안만 안정화되길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세금 문제에 관한 큰 틀을 만들 수도 있는 소식인 만큼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겠죠.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한 78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5만 달러를 기준으로 소폭 하락을 맞이하고
하고 있는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야지 왜 이렇게 심심하게 움직이냐라는 투자자분들 또한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백서를 보며 구체적인 기술을 공부하다 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상당한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비트코인의 상승과 글로벌적인 채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도, 인식의 변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망할 수 없다라는 인식 또한 어느 정도 생긴 상황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한없이 대단해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대부분 수긍을 하죠.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은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것으로 또 여겨지게 됩니다. 가격이 사실상 그 자산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믿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의 가격이 비트코인이 그리는 미래라고 믿는 경향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앱을 지우고 무지성 존버를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현재의 손실만 보고 속이 상해서 쳐다도 보기 싫다는 점은 100번 이해가 되나 투자는 한 번에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가끔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찰리먼거의 격언 중에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선 단기간의 손실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투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눈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들고 있는다고 투자의 근육이 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격의 상승에 교만해질 필요도 조금의 하락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투자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키우는 일은 매일매일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추천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 전설적인 투자자들과 억만장자들이 말하는 투자의 핵심을 나누며 건강한 투자에 대해서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여유자금을 통하여 시장을 길게 보고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금 전날 대비 3.95% 상승한 5,69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지금 전날 대비 4% 상승했습니다. 377만 원대, 3위의 에이다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전날 대비 10% 상승한 3,300원대, 그리고 5위의 테더가 환율이죠. 1,163원으로 어제 대비 한 7원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애증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7.48% 상승한 1,355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3.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